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입시 일정을 연기하면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내년도 의대 증원은 취소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신제품을 발표했고 중국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2번 접을 수 있는 휴대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쟁사들의 이딴 신제품 공개에 삼성전자는 할인 공세로 점유율을 방어한다는 구상입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강타한 베트남에서 현재까지 49명이 숨지고 22명이 실종됐습니다. 300mm가 넘는 폭우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최재형 목사 사건은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 절정을 보인 뒤 목요일 비가 내리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더위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9월 최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오늘도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기고 열대야까지 예상돼 계속되는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권용범 기자입니다. 어제 대전 낮 최고 기온은 34.9도. 1969년 대전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9월 기온으론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이천시와 강원 정선군, 충북 청주시, 경남 통영시, 전남 완도군 등 전국 곳곳이 역대 9월 중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 최고 기온은 34.1도로 1939년 35.1도에 이어 역대 9월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0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5도로 예상돼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매우 덥겠고 가을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일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상황이 이번 주 추석 연휴 기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보신 것처럼 계속되고 있는 역대급 폭염으로 이번 여름엔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틀면서 전기요금 걱정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걱정했던 전기료 폭탄은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10집 중 8집은 평균 17,000원을 더 내야 하고 5만 원 넘게 더 내야 하는 집도 100만 가구를 넘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9월 중순이 다가와도 꺾이지 않는 폭염에 냉방기기를 켜지만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유독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더 많이 나올까 봐 많이 걱정되죠. 우려는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1922만 가구의 지난 8월분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평균 17,0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76%, 10집 중 8집 꼴입니다. 5만 원 이상 큰 폭으로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될 가구도 113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8월에만 최대 전력 수요를 5차례나 갈아치운 폭염과 2022년 이후 6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 사용량이 늘수록 급격히 불어나는 누진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입니다. 한전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소비에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전의 심각한 누적 적자를 감안해 연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방침이어서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AI 기능과 크게 향상된 칩셋 등을 탑재하면서도 가격은 동결했는데요. 중국 화웨이도 세계 최초로 2번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인데
우리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갤럭시 S24 지원금을 올리면서 점유율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이 공개한 아이폰 16 시리즈의 핵심은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AI가 이메일, 알림, 통화 내용을 요약해주는 등 이용자 편의를 끌어올렸습니다. Instead of seeing the first couple lines of your emails, you'll see summaries that convey the most useful information. Your notifications will be summarized too, helping you quickly get the gist. AI 지원을 위해 새로 설계한 칩셋을 탑재해 성능을 향상시켰고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도입해 미세하게 디자인 변화도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동결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1차 출시국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포함시키면서 국내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지원이 내년은 돼야 가능할 거란 전망에 일부 실망감도 나왔지만 아이폰이 나온 지 15년 만에 1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스마트폰 트리플 폴드폰을 오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주문만 3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경쟁사들의 잇따른 신제품 공개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의 지원금을 대폭 올리며 안방 지키기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최악의 태풍 야기가 베트남을 휩쓸면서 지금까지 7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베트남 북부의 가장 큰 강을 지나는 철교까지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는데요. 베트남 당국은 앞으로도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지원 기자입니다. 홍수로 흙탕물이 된 강을 잇는 다리가 뚝 끊겼습니다. 떠내려간 다리의 잔해 위로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슈퍼 태풍 야기가 덮치면서 베트남 북부 홍강을 지나는 퐁차오 철교가 무너져 차량 10대와 오토바이 2대가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서 3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최소 10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Lúc mà bọn em rơi xuống ấy thì cảm giác rất là sợ. Vâng, như kiểu mình từ cõi chết trở về. Vì lúc mình rơi xuống là mình nghĩ là em không biết bơi. 베트남에서는 현재까지 태풍 야기로 인해 49명이 숨지고 22명이 실종됐습니다. 최고 시속 166km의 강풍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더해지면서 산사태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10,000채에 가까운 주택이 무너지거나 침수됐고 나무도 12만여 그루나 쓰러졌습니다. Nói chung là mất hết anh ạ. Không còn gì cả. Tại vì nhìn xung quanh mọi người cũng mất hết. Nhưng mà mất hết thì cái tài sản nó sẽ khác với em. 야기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뒤 소멸했지만 베트남 재난당국은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130개 지역에 대해 산사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 출전 강요 등의 의혹이 제기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에 따라 문체부는 협회의 부상관리나 스폰서십 계약 방식, 선수 연봉 체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속도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실소유자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걸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밤 오만을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첫 승에 도전합니다. 졸전 끝에 팔레스타인과 비긴 대표팀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선 택시가 안전 유도 차량을 들이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밤사이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은 이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물 유리창 밖으로 화염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건물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상가 주변으로 다른 가게들도 가까이 있었지만 소방관들이 불길을 차단하면서 다행히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층은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사람은 없어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택시 한 대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도로에 서 있습니다.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고 택시와 부딪힌 안전유도 차량은 뒷부분이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 나들목 인근에서 택시가 안전유도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60대 남성과 승객 30대 남성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역재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아침 출근길에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료 직원이었는데요. 평소 친한 사이였지만 최근 업무로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기다란 대나무를 들고 아파트에 들어섭니다. 다른 주민이 따라오자 계단으로 잠시 몸을 피했다가 다시 겉옷을 벗고 모자를 쓴 채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잠시 후 아파트 16층에서 피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는 남성. 몸싸움이 벌어졌던 16층에서 50대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발견됩니다. 대나무에 흉기를 매달아 현관문을 열자마자 찌르고 몸싸움 끝에 다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 엎어져서 주위에는 피가 좀 있고 그 상황이니까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가면 전화를 했거든요. 이러고다. 경찰은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한 50대 피의자를 3시간 만에 한 주차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들은 계단과 단자함에서 차례대로 발견됐습니다. 평소 친했고 가까웠던 사이였지만 직장 업무를 하다 둘 사이가 나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업무적으로 서로 불만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깊은 모양이에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하고 50대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런 것도 자기 전공을 잘 살렸다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성이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다 체포됐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만든 영상이 2,000개라고 하는데 성매매 업계에선 검은 부엉이, 작가로 불릴 만큼 인기가 있었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체포한 30대 남성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 방송국을 차리고도 남을 전문가용 촬영 장비가 가득하고 컴퓨터엔 남성이 만든 영상이 빼곡히 정리돼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남성은 성매매 업소에서 실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면 업주들에게 건당 10만 원에서 40만 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9년부터 수도권 성매매 업소 수백 곳에서 2,000개에 가까운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남성은 현재 렌즈 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식정보 사이트에 등재되기도 한 그는 작가라고 불릴 정도로 성매매 업주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영상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 유저와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상을 경찰은 광고 대행업자와 성매매 업주, 성매매 여성 등 19명을 추가 입건하고 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 이익 12억 5천만 원은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의료대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의과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기존 의대생의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추석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젠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무리한 요구를 거둬야 할 때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먼저 안병수 기자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67%를 뽑는 의과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선발 인원은 3,118명으로 지난해 전체 의대 신입생보다 많습니다. 학원가에서는 극심한 의정 갈등 상황이 반영돼 역대급 지원자가 몰릴 걸로 예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2025학년도가 의대에 들어가기에는 가장 쉬운 해다. 이런 생각으로 지원자가 조금 더 적극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되풀이하며 비판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증원을 취소하라며 목청을 높였고 각 대학 의대 비대위도 의료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날을 세웠습니다. 의대생 학부모 측도 강경한 반응입니다. 수시가 진행이 되건 말건 상관 안 하거든요. 의대생들은 절대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몰고 오면은 애들은 이미 무기력해져 있어요. 교육부는 수시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며 일정이 연기되면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 요지부동에 일각에서는 환자 보호를 위해 양보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거를 원점 돌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안 될 거를 자꾸 그렇게 고집하면 도대체 피해는 결국은 젊은 의사들과 환자들이 지는 거예요. 수험생도 환자도 불안한 추석이 되지 않도록 대치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의료계는 의대 증원 철회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료계의 주장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재고할 가치도 없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까지 쏟아냈고 환자단체들도 이젠 참지 않겠다는 모습인데요. 이런 여론의 움직임이 의료계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 어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입장입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종적으로 증원이 확정되고 입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유체이탈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렇게 환자를 위한다면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자단체도 이런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식도암 환우이기도 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회장도 최근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달 전 새벽에 극심한 고통이 동반되는 장마비 증세가 나타나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응급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정도에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응급실이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집에서 복통을 참고 견디고 있다. 응급실 파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환자단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던 야당도 이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이 같은 여론이 극한 대립 구도 사이에 향후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한편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고 있는 병원들이 추석 연휴엔 24시간 진료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한숨을 돌릴 여유가 생긴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증과 중증 환자를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세현 기자입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2일부터 야간에 응급실 운영을 멈췄습니다. 전문의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추석 연휴에는 당직을 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방침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24시간 운영을 하고 이대 목동병원도 응급실을 제한해서 운영하는 날을 연휴 다음 날로 옮겼습니다.
응급학과 교수님들 3분이서 당직 짜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병원하고 협의해서 추석 때는 24시간 여는 걸로. 연휴에 야간 응급실 중단을 검토 중인 여의도 성모병원도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환자가 몰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찾는 환자가 늘어납니다. 평소에 2배에 가까운 환자가 응급실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동네 병원을 찾을 환자도 추석엔 응급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대란을 막을 관건은 경증 환자를 동네 병원으로 분산하는 건데 정부는 당직 병원이 지난 설 연휴에 2배가 넘는 7,900여 곳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내내 근무하시는 건가요? 네, 내내 근무합니다. 저희 6시까지 근무하니까요. 다만 환자가 경중증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가 2살 연상의 두산그룹 5세와 열애설에 휩싸이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제 한 매체는 이강인 선수가 박용성 두산그룹 7대 회장의 손녀 박상효 씨와 열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두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올해 초 파리에서 처음 만난 후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이강인 선수가 친누나 그리고 박상효 씨와 함께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잠실 야구장을 찾았던 걸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 스쿠터 논란으로 일각에서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가 대다수의 팬은 슈가의 탈퇴를 원하지 않는다며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58개국 127개의 아미 단체는 어제 연합 입장문을 내고 BTS 멤버 7명 모두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BTS의 향후 방향에 대해선 그 누구도 강요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각의 슈가 탈퇴 설문에 대해 해당 양식은 아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최근 극소수의 요구가 마치 아미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아미의 이름을 악용하는 걸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가 중학교 졸업 약 50년 만에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얻어 화제입니다. 인순이 씨는 자신의 SNS에 달라진 것 찾기라는 글과 함께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서 달라진 학력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해 검정고시 합격 소식을 팬들에게 전했는데요. 인순이 씨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해 지난달 30일 합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중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인순이 씨는 당시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생계 활동을 해야 했다는데요. 마침내 이뤄낸 합격 소식에 누리꾼들의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꺼내들며 맹공을 펼쳤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포함된 김여사 특검법도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정태웅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물론 한간에 떠도는 소문도 끄집어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불렀어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도 반납하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 그런 수사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하면서 권력자일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속도를 냈습니다. 여당의 표결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물론 최근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국민에게 상처를 또 실험을 준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갖고 대통령실은 지난 법안보다 논란 조항이 더 많아지며 악화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재상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추석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에 나설지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며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수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을 했습니다.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 부의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미 명품 가방 수수자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난 상황에서 공여자에 대해 기소가 필요한지 심사하는 겁니다.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밟을 걸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기소 결론이 난다면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검찰 수사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회부 결정을 들었기 때문에 우선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가 법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신모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핵심 인물인데요. 신 씨가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법원 신문은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 검찰은 신 씨에 대해 수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신 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지원을 신청한 신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신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언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혔고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회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행정관으로서의 업무,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 80여 차례에 걸쳐 질문했지만 신 씨는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대답 없는 질문이 이어지자 결국 재판장은 증인의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며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아무 소득 없이 증인 신문을 마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TV 토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활을 건 최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밀리면 이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두 후보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TV 토론이 열리는 필라델피아는 벌써 취재진과 보안 요원들로 긴장감이 감돌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tonight's debate. I think it'll be like a good square off between the two candidates, and we get to see what they really have to say. I'm very looking forward to it. It's the most unusual election pre-season that I've ever seen, so I think it's a historical election. 90분간 펼쳐지는 이번 토론은 두 후보가 처음으로 맞붙으며 추가 토론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부담은 해리스 부통령이 더 큽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반짝 상승했던 지지율이 주춤한 상태인데다 충분히 준비가 됐냐는 유권자들의 의구심도 이번 토론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을 괴롭히던 사법 리스크도 대선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토론 방식은 지난 6월 바이든 트럼프 토론 때처럼 청중 없이 이루어지며 90분간 빈 종이와 펜, 물 한 병만 가지고 서서 백병전식으로 펼쳐집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번 TV 토론에서 어느 후보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얼굴이 들어간 머그컵이나 포토카드라고 하면 보통 연예인 굿즈들이 생각나죠. 지금 미국 대선에선 대선 후보들이 이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보집은 사인이 들어가면 66만 원이고 디지털 포토카드는 13만 원이나 한다는데요. 돈벌이를 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사진과 물건으로 도배된 트럼프 스토어. The mugshot was really hot. And this stuff lasts probably about 2 months. It stays really hot.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머그컵과 키링 등 거의 모든 물건을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발간된 화보집 역시 한 권 가격은 우리 돈 13만 원이고 트럼프의 사인이라도 들어갔으면 66만 원으로 뜁니다. 심지어 디지털 포토카드도 나왔습니다. Each physical trading card has an authentic piece of my suit that I wore for the presidential debate, and people are calling it the knockout suit. 한 장에 13만 원 정도로 많이 사면 살수록 트럼프와의 저녁 식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수익금 모두 트럼프 개인에게 돌아가는데 선거를 이렇게 개인 수익에 이용한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해리스도 티셔츠와 캔쿨러 등 굿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신 선거 자금 모집을 위한 공식 사이트에서 판다는 점이 다릅니다.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판에 트럼프 캠프 측은 대통령 급여를 기부하고 재임 기간 중 자산이 줄어든 최초의 대통령이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피살 사건. 이 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었는데요. 이 사건의 주범이 잡혔고 지난 6월 사건 발생 8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 범인이 도주해버렸습니다.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 앙헬레스 집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의 범인은 현지 경찰들이었습니다. I apologize for the death of your compatriot. We are very sorry that it had to happen,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오랜 재판 끝에 지난 6월 필리핀 항소심 법원은 주범인 경찰 간부 둠라오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8년 만에 유죄가 인정된 건데 최근 둠라오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지난 7월 형 집행을 위해 둠라오의 주거지 등을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 내 실세이자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해온 만큼 도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필리핀 사법 당국과 한국 대사관은 별다른 조치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하고 지인들이 그런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영사한테 긴급 체포하라고 했었는데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측은 둠라오는 출국 정지 상태라며 대사관에서 체포영장을 빨리 발부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이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람들이 신용대출로 몰리면서 이젠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은행장들을 소집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은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영업점과 콜센터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대출을 지금 받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대단지 그러면 아파트들 이런 데는 미리미리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오늘부터는 신한은행까지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전세대출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혼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인정했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주담대가 막히면서 신용대출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불과 5일 만에 4,759억 원 증가했습니다. 8월 한 달 증가액의 절반을 닷새 만에 넘어선 셈입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현재 연소득의 150%까지 허용하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수요자만 대출을 해줘라 이러는데 실수요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실수요자를 판별해내기도 불가능하거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은행장을 소집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 유의자가 된 20대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신용 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 6천 명에 달해 3년 사이 2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 연체가 대부분이었는데 청년들의 생활고가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금이 1,000억 원을 넘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 원에 달했는데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였는데 이번 추징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가 4대 반경쟁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징금 상한선이 매출의 8%까지 높아지는 등 엄격한 기준들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추진됐던 플랫폼법 입법이 무산되면서 쿠팡과 배달의 민족 같은 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트레비 분수는 영화 로마의 휴일의 배경으로 낭만적인 장소로 유명한데요. 이 트레비 분수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 건지 이탈리아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트레비 분수는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어깨너머로 던져보곤 하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나 이탈리아 당국은 트레비 분수의 유료화를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트레비 분수를 보려면 미리 예약을 하고 소정의 입장료까지 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트레비 분수에 돈을 던지려면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을 따라 파도에 몸을 맡기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물살을 가로지르며 파도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을 만나보시죠.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변가에 서퍼들이 강아지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강아지용 구명조끼에 고글까지 쓴 강아지들이
시원한 파도를 타며 서핑보드를 늠름하게 타고 있는데요. 어떤 강아지들은 파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즐거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강아지 서핑 대회가 열렸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서로 돕고 산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체에서 19년째 이어온 대회라는데요. 이기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다 같이 즐기기 위함이 크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강아지 얘기인데요. 이번엔 패션쇼 현장입니다. 주인과 꼭 닮은 의상을 입고는 위풍당당하게 또는 앙증맞게 걸어 보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강아지들이 주인과 함께 화려하게 차려입고는 런웨이에 나타났습니다. 귀엽게 차려입은 강아지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뉴욕에서 디자이너와 모델, 자선단체 관계자 21마리의 강아지들이 함께 강아지 패션쇼를 했습니다. 런웨이를 걷는 강아지들 중 절반이 구조된 강아지들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만들었다는데요. 유명 브랜드도 함께한 이번 뉴욕 패션쇼.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귀여운 패션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 제25회 세계지식포럼이 막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글로벌 리더들은 기업과 개인의 생존을 위해 어떤 조언을 내놨을까요?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5회 세계지식포럼이 열리는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아시아에서 열리는 지식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몰렸습니다. 첫날 15개 세션 중 눈길을 끈 것은 토트넘 홈스퍼 구단의 인기 비결을 알려주는 세션이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구단의 지난해 수익은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달하며 1년 만에 20% 넘게 상승한 건데 최상위 20개 구단의 평균 상승률을 감안하면 최고 수준입니다. 라이언 노리스 토트넘 구단 최고 수익 책임자는 가파른 성장의 비결로 팬덤을 꼽으며 참석자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Club influence reaching pop and beyond. We want to sit across sporting, creative, and lifestyle culture to really create a brand that people can be proud of. 포럼의 주제 공존을 향한 여정에 맞게 인간과 AI의 공존에 대한 해법으로 인간은 감정과 뉘앙스, 맥락 등을 읽어내는 고유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I want my AI to do my laundry and dishes so I can do art and writing. Not AI to do my art and writing so I can do my laundry and dishes. 또 다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시장으로 여성 건강 분야를 꼽으며 앞으로 1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전망을 비롯해 AI, 반도체 등 혁신 기술과 관련한 세션이 이어집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날이 선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폭염특보는 또 한 차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서울은 한낮에 34.1도까지 오르면서 9월 기상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요. 대전과 완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졌고요. 현재 서울과 청주는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34도, 청주와 광주는 35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흐려져 내일까지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7도, 대전 25.2도, 부산은 26.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전주 35도, 대구와 창원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강원 영동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